며칠 전에 스승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승날 되면은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마음의 선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제 애들도 학교 다니는데 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스승날 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선물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내요, 스승날 때? 스승날 때 학교 학창 시절에는요. 네. 그냥 친구들 반 학생들끼리 우리 박주현 쌤하고? 예, 예. 네. 이제 다과에 조금씩 이제 용돈 받은 거요. 조금씩 이제 보태가지고 학급비로 다과의 형식으로 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뭐 선생님과 이제 호프집에서 같이 뭐, 네. 뭐 술도 마셨던 기억도 나고요. 고3 때요. 네. 예. 학생 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고 나서 그 초코파이에다가 성냥개비에다가 그거 해주고 나서 저를 끌고 난 다음부터 비용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할머니. 뭐 농담이고요. 저는 네. 얘들하고 같이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학기 초에 그럽니다. 우리 반 학부모님들 반드시 다 모시죠. 가정 방문은 저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들하고 학생들 전부 오시라 그럽니다. 며칠간 전화하고 다 오시라 그래요. 특히 실업계는 학부모님 안 오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학기 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 거 사람 된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만약에 촌지를 주려면 1억 이상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 주지 마십시오. 촌지 얼마 줘놓고 나서 뒤에서 욕하면 나 교육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하고 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 말을 합니다. 단 스승은 나름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남들 앞에서. 대신에 그 기쁘게 해주는 것은 나는 편지를 써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지금도 11년 동안에 그 학생들이 쓴 편지나 카드들을 전부 다 제가 모아놨는데요. 음식 주는 거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 편지 지금도 그 교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 그 친구들 편지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 지금 편지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억을 그리며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셔서 온갖 편지를 이렇게 모아두셨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정말 저런 편지 선물을 해줘야 되겠어요, 저거.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께서. 아유, 예, 힘들 때 이렇게, 저걸 예. 읽으면 힘이 나요. 그러시겠네요. 예. 이렇게 빨간 편지 네. 봉투까지 해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편지 하나를 상당히 무거워요. 이 굉장히 두꺼워요. 조원영 예, 네. 학생인가 봐요. 그 편지를 좀 소개를 네, 해줄까요?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뭐 군대 문제나 대학 문제 또 사회적으로 제 땀이 담긴 성공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더 큰 아픔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전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주신 사랑,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저 스스로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선생님이 저를 남들에게 소개시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크게 웃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전 늘 도약하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선생님은 제 마음속에서 늘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든 학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부모님입니다. 대신 학부모님이세요? 예, 예. 이렇게 제자들 자란 모습 보면은 얼마나 흐뭇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때, 예. 특히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무시당할 때,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빨간 프라이드 차를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 빨간 프라이드를 보고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포였겠죠. 예. 적색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 좀 하고 있어라. 선생님,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놀다가 우와! 뭐 교무실로 들어가거든요. 빨간 차만 떴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빨간 프라이드를 보면 가슴이 움찔움찔 한다 합니다. 예.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 텐데.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전라도 말로 오지다 그러죠. 예. 학생들하고 관계만 재밌게 살다 보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뭐 가족도 그 사모님도 그만큼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 간에도 뭐 약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시체말로 니만 잘났냐, 뭐 니만 학생들이 신장 아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 방송 저희가 왔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낫지. 이게 방송 나가서 어떤 저의 의도가 곡해돼서 나가면 어쩔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땀이 지금 나는데 또 집안일을 이야기하니까 또 땀이 또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다 정성을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었고 그게 재밌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재밌지 않는다면 진즉 그만뒀죠. 우여곡절도 많고요. 옛날에 살던 집이 팔려서 이쪽으로 옮길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들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콩나물에 그 물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각 선생님들이 몇 번 아이한테 이렇게 해놓고 당장 어떤 변화가 안 보이면 이건 틀렸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그냥 물을 이렇게 맨날 주면 그 콩나물에 물이 전부 다 빠져버리잖아요. 예.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콩나물 클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 쑥쑥 커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진 않고 잠재적으로 사랑을 먹고 크면 이 아이들은 바르게 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아이들 데려가면 이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 하면서 옛날에 어떤 범생들보다 더 멋있고 또 선생님 알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런 일꾼으로 저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에게 말을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 살랍니다. 미안하죠. 미안하고 가끔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오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그 괜히 본인은 화를 안 낸 건데 나는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요. 괜히 화내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갖고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는데도 나 때문에 또 화가 나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집안 아이가 커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우성입니다. 아빠 나는 딸 아니야? 그럼 오빠들만 딸이야?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끔 하는 농담 속에 법적으로만 당신이 나하고 남편이 이제 뭐예요? 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번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50살 때까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봐주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저 청소년 문제를 할 때 이렇게 제자들하고 관계 때문에 참 부각돼서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데 다른 문제로 이를테면 가정의 달에 가족의 문제, 뭐 남편과 부인의 문제 이런 걸로 하면 오늘 완전히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안 그러냐면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시죠. 강한 부정은 강한 근육이라고 보지만 저는 시간으로 가정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으로 하루하고 반 동안 하여튼 열심히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끔 청소도 해줍니다. 내가 청소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조금 거예요. 전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헌신 이런 거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기대도 많으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잠만 자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청소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우리 관계를 볼 때. 그래서 부인이라든가 아이들하고 관계도 같이 부대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렇게 헌신이 필요할 텐데.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아까 가서 밥도 한 번도 안 하고 학교에서 애들하고는 라면 열심히 끓이고 집에서는 절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제가 봐도 부인이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 그래서 생각에는요. 좀 방법을 집하고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는 선생님의 상이 있죠. 가정생활의 상이 좀 제대로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렇지 불안도 않습니다. 있네요. 아까 우리 훈이가 우리 선생님이 집에를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승호라든가 정욱이 같은 경우에도 스승의 날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받으면 편지를 제일 많이 받지만 또 개중에 또 선물을 줘요. 그러면 제가 다 나눠줘 버리고 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못 받은 선생님들이 실업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우리 식구가 당신은 선물 그렇게 해봤자 선물도 하나 받도 못한 주제에 뭘로 그렇게 싸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정욱이라는 아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운영 꽃입니다. 장운영 꽃이라는 건 논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그걸 일부러 가서 장운영을 그걸 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저게 뭐이래요? 선물인데요. 이렇게. 뭐 저런 꽃을 다 선물한대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게 진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그 아이들이 우리 식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 고생하신다.
저 성질 다 받아주면서 참 고생한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식구도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커가면서 본인에 대해서 전화도 온가 봐요. 사모님 고생하시죠.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제 심정이 돼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마지못해가 아니라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도 집안도 좀 돌보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돌보려고. 그런 차원에서요. 네. 그 지금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그 후배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네. 물려주고 네. 가정에도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잘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셔서 합숙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서 용납을 잘 안 하나 봐요. 용납하고요? 안 하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인성교화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뜻을 맞는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훨씬 일이 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할 역할을 뭐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선생님이 애들하고 해주고 상담은 이 선생님이 해주시고 또 학부모 상담은 이렇게 해주고 역할 분담을 하니까 예. 대신에 이제 저는 그 농장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면 돼서 예. 그거 자체가 조금씩 그 소프트웨어처럼 섞어 나가니까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